물고 뜯고 씻고 맛보는 금천 썰전. 썰전. 네. 아유 적응이 안 되네요. 오래간만에 네, 인사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성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올해도 차가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거의 역대 최고였다고 그죠. 그러시던데. 갱신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연휴 이제는 그 마지막 날 연휴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쉬는 날. 쉬는 날에도 그때는 하나도 안 막혔대요. 그 전날이 엄청 많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설도 끝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중 같아도 지났잖아요. 그죠? 새해가 맞는 거 맞지? 새해 계획은 어떻게 다 짜셨어요? 새네요.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고. 그렇죠. 이렇게 1월 1일은 이제 구정이 있으니까 그 설날 때 이제 계획을 짜야겠다라 생각하다가 설날까지 지나면 약간 좀 다급해. 이제 입학식 3월 1일. 아니 계속 미뤘어요. 나이는 그렇죠. 구정 지나고 먹는 맞아. 거야 막 이랬는데.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슬프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진행하시죠. 네. 제가 진행할까요? 그런가요? 네. 오늘은 2월 15일이고요. 네. 저는 인사를 안 드려서 강수정입니다. 네, 저는 이성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1월에는 예비 후보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쵸, 많이 금천구의 주요 사안들을 저희가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쌓여있던 과제를 주저리 3분을 통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총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그렇죠. 네. 총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또 달력이네. 타임워치 이게 3분 만에 할 수 있으려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번 쌓여있던 이야기들이 그쵸, 많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철도 관련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GTX D 노선이 가산이 포함됐다고 많이 봤을 겁니다. 현수막도 많이 붙었고요. 지난 1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6번째 민생 토론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강조하면서 지금 국토부가 노선도를 발표했습니다. 노선도를 발표했는데요. 경기도의 장기부터 검단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대장, 부천을 지나서 광명, 시흥을 지난 다음에 가산, 신림, 그리고 사당, 강남, 삼성, 잠실로 이어지는 노선을 발표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노선도에는 가장 크게는 아니죠. 크게 큼지막하게 최종 노선이 아니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산역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금천구의 정치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2025년도 내년도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거를 포함을 하고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예비 타당 조사를 마치고 2035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산역이거든요. 현재 가산지하단지역인데 여기 가산지대 단지역과 지금 가디와 지금 독산, 시흥의 연계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가 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철도는 1월 9일날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뭐냐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됐는데요. 권영세 국민의힘의 의원이 발의를 했고 작년 11월 14일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철도 부지 또는 인접 지역을 고밀도 그리고 복합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거기서 이거를 수익으로 여기서 이제 복합 개발을 위한 수익으로 지하와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일단은 지상 철도 부지는 다 철도 공단 거죠. 그럼 이거를 팔아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현물을 출자를 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막 지은 다음에 이거를 팔아서 그 수익을 감당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처음에 제기됐고요. 2022년 3월에 금천구 의회는 이게 특별 결의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양시, 군포구 등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7개 지자체 단체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했고요. 2014년도 7월에는 그 용역을 하겠다. 그리고 2014년 3월에는 착수보고는 보고회를 순회하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천구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율 1위가 됐는데 검거율은 오히려 낮다라는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위원인 송용택 의원이 이런 자치구별 생활범죄 분석 자료를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금천구 모아타운의 첫 사업 시행 인가 지역으로 청기와 현미리 멘션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 본청 개방 시간이 24시간에서 07시부터 21시까지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북 활짝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식당을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3분
10초가 됐습니다. 아. 네. 이게 다 넘어갔어. 다 소화하셨네요, 그래도. 제목만 읽었습니다. 네. 와. 이게 준비한 필요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거의 절반 이상이 그 철도 얘기죠. 철도 얘기. 네, 네, 그렇죠.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그렇죠. 같아요. 춤에 관심하죠. 이게 현수막이 되게 많이 붙었죠. 이렇게 가산역 포함된 거 같은데, 근데 저도 기사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건 가산역이 네.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라는 생각을. 아니, 지벨리에 대해서 네. 이렇게 발전 계획이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한데 금천구 주민이 그러니까 실제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얼마나 이득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갸우뚱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벨리가 약간 섬처럼 네, 맞아요. 그 금천구에서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벨리가 예전에 지금 뭐 구청장이나 이런 그 공약은 아니지만 일단 사업계획 발표할 때 제 앞에가 지벨리가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금천구 와서 이렇게 뭐 얘기할 때 금천구 연관된 거는 지벨리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벨리가 그만큼 서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실 그 지역의 지방에 있는 이렇게 청년들이 유입되는 그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것들을 금천구 어떻게 흡수할 거냐 부분은 참 그렇죠. 중요하긴 한데 지금 흡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흡수 전혀 안 돼요. 제가 인구 이동 표들을 봐도 전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벨리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네네.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금천구의 이게 본토라 그러나 아무튼 금천구의 그 중심 그쵸. 가로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교통도 조금 막혀 있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섬처럼 거기에서만 소비를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쓰고 그러다가 좀 돈을 번 딴 데 가죠. 네. 딴 데 가고. 그러니까 인구 유입 같은 경우도 18세부터 29세까지는 금천구가 이렇게 유입이 많아요. 전입자가 많아요. 금천구로 들어오서 특히 20세 전후에서 여기는 엄청나게 한 2배, 3배 정도 많아요. 근데 30세부터는 다 이제 유출이 많아요. 유출이 많아서 이게 결혼할 때 이때가 딱 나이 잡을 그 결혼과 이제 뭔가 안정적으로 회사에서도 이제 뭔가 조금 삶의 터전을 그렇죠. 이제를 다른 데로 잡으시는 그렇죠. 거죠. 혼자 있을 그러면서 때는 지벨리 쪽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분들을 어떻게 좀 흡수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사실 시흥 오동에 사는데 저희 사는데 내가 GTX 타야겠어. 강남을 빨리 가고 싶어. 그러면은 가디를 굳이 가가지고 가디 타겠어요? 아니죠. 실린 가지. 그잖아. 여기서 가디를 안 가지. 아. 그 GTX 사가지고 내가 검단을 가야겠어. 그렇죠. 하면은 가디 가나? 실린 가지. 아니면은 구디를 가죠. 구디를 그렇죠, 가서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찾지. 그래서 이 GTX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장점 어떻게 흡수할 거냐 부분을 그러네요. 좀 계산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 와닿는데요. 저도 시흥동에 사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역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철도 지하랑도 연결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면은 그 금천구청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마을버스나 이런 연계 노선들 이제 신안산선 같은 그런 경우 것 만약 같아요. 신안산선 생기면 사실 더 구디를 가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러네요. 신안산선 타면은 신사거리나 특선사거리 타면은 구디 가서 이렇게 가지 굳이 이거를 저희 구디까지 가디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가지는 않겠냐. 그러네요. 금천구청 역보다는 그쪽 1호선 노선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시청을 가려고 해도 시청은 1호선도 있고 2호선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치, 구로 2호선 디지털 단지를 가서 그렇게 이용. 그게 그러네요. 구청까지 1호선까지 가는 연계 교통망이 약해요. 네, 썩 좋지 약하기 않아요. 때문에 이거 가는 시간이랑 구디 가는 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거리상은 가까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디를 가고 2호선을 가는 그런 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GD선이 하면은 가디를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 공감이 가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동서교통인가요? 그렇죠. 그죠? 이쪽이 항상 취약한 것 같아요. 그쪽 1호선 라인으로 가는데도 그렇고. 이게 가디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제가 노선 이게 얘기한 것 중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 신고, 생활범죄 네네네. 거기서 그 경범죄 위반율이 있어요. 뭐 침뱉고 뭐 음주 거기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량도 많고 범죄율도 높고 그러니까 5위, 7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라는데 그러니까 1위가 대부분 이렇게 그 종로
종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그 미아리 그 마루니에 공원 이쪽 하고 용산 위쪽은 다 이렇거든요. 이거 딱 보면 아 여기는 많겠구나 생각 딱 들잖아요. 근데 가산이 왜 경범죄율이 왜 높지? 했을 때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유동 인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다들 이렇게 한잔 하고 이렇게 대부분 자기 동네에서는 많이 안 그래요. 그런가? 자기 동네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엄마 아빠가 사시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기는 쉽지 근데 않잖아요. 구디역은 약간 그 구디역 바깥에도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네. 술 먹고 흥청망청한 좀 느낌. 그쵸, 밤거리가. 그쵸, 밤거리가 그런데 가디는 밤거리 자체가 다 지식산센터 큰 건물만 있지 밤거리가 밤거리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가디도에 화려합니다. 내가 못 가봐서 그런가? 아니 저녁에 청년들 그 뭐 일하시는 분들 내려오셔서 네. 예, 위에 건물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그쵸. 거기도 1층과 번화하던데. 지하가 있죠. 네. 지하가 있는데 지하로 가야 되는구나. 번화하더라고요. 아무튼 못 보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금천구에서. 아니 예. 그 지하에서 경범죄를 그렇게 많이 일으키시는 경범죄는 좀 살펴봐야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 지하도 이제 사실 이게 경부선도 아니라 이게 경인선도 있고 경춘선도 있고 경원선도 있고 그리고 서울만 아니라 부산도 있고 지하철에 있는 곳도 다 이게 철도에 있는데 다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좋긴 한데 철도 지하 특별법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긴 한데 네네. 도대체 언제 될 건지가 사실은 궁금해요. 이게 금천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안에는 될까요? 10년? 10년 안 되죠. 안 돼요? 10년 안 되죠. 어떻게 10년을 봐요. 우리 생이 되려나? 아우. 그 정도. 아이고야. 근데 이렇게 되면 네. 그지 않게 이게 지금 인구가 이제 팍팍 줄면 이게 추진 동력이 나올라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GTS D노선도 개통이 35년이면 이제 11년이거든요. 11년 뒤에 개통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도 노선이 확정이 아니라면 그렇죠. 최종 노선이 아니면 그러면 이게 막 이것까지 가게 되면 이게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게 정권 바뀌고 아이고. 그러면은 또 이게 훅 갔다가 또 다른 노선 갔다가 뭐 했다가 하면은 이게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그렇죠. 하여튼 이게 한 2010년 중반부터 계속 이게 지하가 되겠어? 뭐 하는 실제 막 이거를 추진하고 서명받고 이런 거 하면서 2010년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벌써 10년,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지났네요, 벌써. 그렇죠. 공식화된 거는 그렇게 된 거죠. 벌써 10년이 된 거죠. 그때 2018년도에 저기 했구나. 아니 2014년까지는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좀 조용한 휴지기. 그 휴지기가 들어간 거죠. 결국에는 이제 대선 공약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공약을 어찌 만들어놨고 계속 대선 공약 때 들이미는 그런 걸로 갔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다 굵직굵직한 뉴스들입니다. 뭐 모아타운도 그렇고. 근데 모아타운이 일단 첫 사연신가가 이제 여기 신경삼동 그 인공공포위에 지금 공사 중이죠. 거기가 네네. 되긴 했는데 이 약간 이게 모아타운 순수 혈통은 아닌데 왜냐하면 처음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출발한 데가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약간 그 강북구 번동이 지금 모아타운의 서울시 첫 사례로 사업신가가 작년에 났는데 그게 비슷해. 뭐냐면 그 전부터 해왔던 곳이에요. 준비는 계속 다른 그쵸, 거 그쵸. 어떻게든 그러니까 재개발 이런 식으로. 2021년 5월에 금천구청부터 조합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 조합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2020년부터 뭔가 조합 설립부에서 추진을 계속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가를 받았는데 옆에 그 시흥삼동 저기 그 중앙 하이츠 빌라 그쪽 인근이 또 모아타운 지정됐는데 여기가 대로변이랑 안 붙어 있어요. 초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로변으로 여기를 가려면 일단은 입구가 좀 넓혀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다 이 대로변은 다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로변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출입로. 그래서 이걸 아마 청규화 패밀리맨션 할 때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약간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안해서 같이 모아타운으로 같이 한번 용적률 올려주고 층수 올려줄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번에 주요 핵심 내용으로 거기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밑에 거기 도로를 6m 도로에서 10m 도로로 좀 확장하는 것이 좀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패밀리맨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세대 수도 235에서 용적률이 250에서 거의 300으로 좀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죠. 잘 되려나 모르겠어. 잘 돼야죠. 잘 되죠. 아니,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네. 되는 것도 문제고 그 재반 시설이 잘 그쵸. 갖춰져야 사실은 성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쉬운 게 뭐 아닌 것 같아요. 시흥 지금 3동, 4동은 뭐 다 있죠. 모아타운 있고 신통교회 있고 공공개발 있고 그래서 저기 어렵다. 시흥 4동은 이제 거의 뭐 네. 다 그렇고 시흥 1동도 지금 신통개발이 지정이 됐죠. 모아타운도 좀 지정되고 해서 근데 독산동이 좀 빠져 있어서 난 그 좀 그래요. 그러네요. 독산 2동 약간 그 시흥대로 그 골프장 가스충전 뒤쪽으로 예, 좀 들어가게 뒤쪽. 했는데 이쪽 독산 그 지금 사실 되게 복잡하고 혼잡한 고 일대는 다 빠졌어요. 거기는 지금 약간 추진이 안 돼. 약간 금쪽 구리도서관 아래 밑에 쪽에 되게 그러네요. 예. 좁고 좁은 조밀조밀하고 언덕 해가지고 아주 고바위고 예. 그런 부분은 다 빠졌어요. 지금 추진 거기 안에 이제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지정됐다거나 이런 소식은 없어서 눈에 띄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정도요. 독산 삼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게 시흥동 쪽으로 많이 이게 지정이 되는 경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독산동 쪽도 사실 급한데 거기는 사실 차로 운전하다 보면은 너무 도로도 좁고 이래갖고 좁죠. 예, 주차는 둘째치고 운전하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도로가 좁아가지고. 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용산에 네. 그 비싼 연예인이 다는 그 빌라 있잖아요. 아파트 말고 예. 빌라잖아요. 네. 3층, 4층인데 빌라촌 같은. 근데 네. 빌라인데 뭐 몇백억. 평수가 넓어서 그런가요? 안 살아가서. 원래 고급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고급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네. 우리가 만들면은 재정착률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니, 제 정착률. 아파트만 계속 있어야 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래서 저도 나이 드니까 아파트보다는 주택에 그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손 많이 가요. 계속 수리해야 됩니다. 물 새고 이래서 계속 아니, 수리하고. 아파트는 많이 살아봤는데 네.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주택 같은 데서 조금 앞에 뜰도 있고 공간이 조금 있었으면 싶은 일반적으로 생각이 나이 들고. 들면 아파트 가는데. 그런 거예요? 왜냐면 반대인가?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것이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그다음에 이제 그런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고 젊었을 때 한 3, 40대, 반대구나. 4, 50대 이때는 일단은 손이 많이 가는 이런 데를 가고 뭔가 나만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로망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하여튼 네, 그러면 그 주저리가 주저리는 한번, 끝? 네, 네. 마무리하고 입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오늘의 총선 이야기. 총선 이야기.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그 총 그 12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예요. 금천구 예비 네. 후보자는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7명, 네. 국민의힘이 4명, 자유통일당 1명 해서 1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한 명이 늘어날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이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못 하셨죠.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당하셔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 가서 사무총장이 2월 7일 날 취임을 했는데 6월 9일인가요? 10일인가? 바로 또 새누리당과 이제 개혁신당이 이제 합당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어제 통화했을 때는 합당 작업을 좀 하고 있고 중앙당 그 창당 대회를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하신대요. 지금 한참 2월 바쁘시네요. 20일. 그래서 그때 하고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전략기획위원장을 제안을 받았고 아마 임명장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역할을 하실 것 같다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보니까 2월 6일에 1차 심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이제 지금 공천 심사 중인데 36곳이 나왔고 11개가 단수, 22개가 2인 경선, 한 곳이 3인 경선. 네, 13개가 더 좋습니다. 네. 13개가 네, 단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설 전이죠. 네네. 2월 14일에 한 곳에 대한 재심 결과가 나왔고 그 전에 2월 7일에 2차 결과가 나왔죠. 예, 맞아요. 2월 7일에는 2차 결과는 24개가 나왔고 여기는 이제 다 단수. 단수였죠. 네. 네. 그리고 2월 14일에 한 곳에 대한 재심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2월 15일 오늘이죠. 오늘. 오늘은 이제 3차 결과가 나왔는데 24개 지역이 나왔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됐고요. 여기도 3인 경선에 대해서는 한 군데. 네. 한 군데가 3인경선이죠.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선은 없음. 네, 결선이 없다라고 된 데는 없는 거고 맞아요. 그 얘기가 없으면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정리해 보면 1차, 2차, 3차를 정리하면 일단은 현역 위원이 지정된 곳이 있긴 한데 그 홍익표 원내대표죠. 네. 그리고 고민정 네. 이 두 분은 단수 공천이 있고 나머지 현역은 다 경선. 2인 경선입니다. 네. 그리고 3인 경선 발표 지역은 딱 두 군데가 네. 있는데 거기에 다 부재로 결선 없음 이렇게 되어 이라고 있더라고요.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그래서 앞으로 결과는 계속 나올 텐데 그 경선 여론조사는 2월 21일부터 네. 23일 한다고 우선은 네, 그쵸. 공지가 되어 있죠. 네. 네. 1차 거에 대해서 1차 발표된 거에 대해서 이제 경선 투표는 그렇게 한다. 네. 하고 이제 2차는 모르죠. 조금 자, 더 뒤로 3차. 밀릴 그렇죠, 수 있겠죠. 네, 네.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건가요? 그럼 우리 금쪽으로 언제 주말 지날 것 같은데. 주말 지나요? 아, 네. 아니 사실 근데 많이 발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지금 예. 한 60개 정도 발표됐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힘은 말씀해 주시겠지만 늦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네. 점차 늦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개혁신당도 있고 네네. 그쪽으로 이동하실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네네. 국힘 얘기 드리면 2월 13일 어제 그제죠. 이거 설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후보자 면접을 받습니다. 금천구 네 분 이병철 그리고 이현재, 이창용, 강성만 지금 예비 후보가 면접을 받고요. 13분 봤다고 합니다. 13분 네. 깨알 같다. 아니 그 짧은 13분. 데는 6분 만에 끝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니까 후보자별로 1분씩의 자기소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질의하는데 아주 그냥 짧게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비슷하네요. 그쵸? 근데 워낙에 후보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하여튼 다들 그렇게 하고 어제죠. 14일 날 25곳에 대한 지금 단수공천 단수공천 아니죠. 25곳에 대해서 맞죠. 단수공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구로 올, 구로 갑, 동작 이렇게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2월 하순까지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순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개혁신당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그냥 해볼게요. 개혁신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2월 그 지금 설 연휴 첫날에 합당을 개혁신당과 새누리당의 합당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호정 금태섭 네. 새로운 선택도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그 연립형 그 비례를 하면서 지금 야권, 지금 진보당, 네.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추진하는 요거 여기 세 군데에다가 얘기를 했고 여기 지금 어제인가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 일단 정의당은 아직 녹색 정의당이죠. 녹색은 아직 결합을 하지 않지만 일단 논의를 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금천구에서는 일단은 진보 정당이 그 녹색 정의당과 진보당이 있는데 아직은 뭐 후보자를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자유통일당 지금의 후보님 한 분이 지금 사무실을 시흥대로 앞쪽에 네, 지금 봤어요. 만들어서 네.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그러면 총선 얘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뭘 얘기해야 될까요? 한번 저는 민주당 한번 붙어갈까요? 민주당 후보가 사실은 많잖아요. 7명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지금 어쨌든 현역 의원이 민주당 네.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민주당이 이슈되는 거는 조상호 예비 후보가 대체 전략공천 할 거냐 할 거냐. 어제 그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조상호 후보가. 봤습니다. 네, 네네네. 조상호 예비 후보가 이게 뭐냐면 조상호 예비 후보를 지금 그 중구, 성북 지금 중구와 성북구가 그 선거구가 합쳐졌어요. 네. 그래서 성북갑인가? 성북을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중구가 이제 단일 선거구가 못 돼요. 금천구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인구가 줄어서.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상호 예비 후보가 포함된 여론조사가 돌았다라는 기사가 났고요. 네. 그러면서 금천구인 또 예비 후보님 중에서도 조상호 빨리 글로 갈 겁니다. 가실 거면 빨리 가셔라. 그러니까 중앙당이 요청한 거야. 아. 전략공천 빨리 조상호를 그쪽으로 보내고 아. 여기 있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반책 이상 연대로 모려보자 이런 제안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재밌네라고 하는데 일단 조상호 예비 후보 그쪽은 그 임종석
네. 전 비서실장 계속 뉴스에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상우 예비후보가 어저께 입장문에서는 임종석 예비후보도 출마하지 마라. 자기도 거기 안 간다. 자기도 금천에 계속 하겠다. 하고 네. 거기는 금천구에 민주당에서 연재 영입을 계속 하잖아요. 그분들 배치하자. 전략공천 같이. 전략공천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임종석도 나오지 말고 자기도 금천구에 출마하고 그래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긴 해요. 아니, 근데 본인이 금천구에 나오시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네. 거기도 나오지 말라는 건. 그렇죠. 이제 거기가 워낙 거기가 원래 누구 선거구였죠? 지역구였죠? 거기가 홍익표 홍익표 아닌가? 아닌데? 아니지. 홍익표는 지금 이번에 단속공천 받았는데. 거기가 누구였을까요? 우상호는 은평이죠. 서대문. 서대문. 그렇죠. 누구였지? 하여튼 뭐가 비어 있는 곳입니다. 비어 있는 곳이어서. 그러네요. 왜 비어 있었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어렵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얘기도 맞긴 하죠. 뭐 지금 임종석 지금 조국 장관도 지금 들썩들썩하잖아요.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어떻게든 신당 창당을 하시겠다고. 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제 선을 껐죠. 도움이 안 된다. 그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아직 교통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된. 네. 이게 지금 뭐 폭풍 전야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열심히 그쵸? 활동. 나머지 후보님들은 열심히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지금 경선에서 네. 2인 경선이 되냐, 3인 경선이 그쵸. 되냐 네.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렇죠. 지금 반 기상연대라고 해야 되나? 현역이 최기상 의원이 있고 네. 그 외에 6분이 있는데 그 반 기상연대로 한 번 회의를 그때 한 번 했죠. 이목희 네. 의원은 출마 그때 전인데 그다음 이훈 의원까지 해서 한 번 해서 이제 누구든 도와준다. 결선으로 1대1이 되면 도와준다. 1대1 구도로. 도와준대. 근데 이제 이훈 의원도 한번 참여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빠져나오셨고 나머지 이제 5명 후보가 있었는데 여기 뭐 이목희 이 부분이도 또 같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반 기상연대가 이제 2인 경선일 경우는 1대1이니까 다이다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3인 경선일 경우에는 현역한테 좀 유리하긴 하죠. 유리하죠.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그렇죠. 이게 또 대해서 저기지. 예. 결국에는 결선 투표가 있다라는 거는 1대1 구도가 그렇죠. 되는 거고. 1대1 구도가 결국엔 그렇죠. 되는 거고. 없다는 거는 현역한테 아주 유리한 유리하죠. 거고. 근데 그죠. 이목희 옛날에 국회의원님이 이 3인 경선을 치렀죠. 이훈 최규혁과 함께. 그때 그래서 그때는 결선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1차 투표에서 1위가 이목희, 2위가 이훈, 3위가 최규혁. 그래서 이제 이훈과 이제 이목희가 이제 결선을 치렀는데 치렀는데 최규혁 그때 예비후보님이 바로 그 다음 날 눈에 피를 흘리면서 피눈물. 이게 실핏줄이 터졌더라고요. 진짜요? 진짜로. 실제로요? 그래서 눈이 붉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훈 의원을 지지선을 하면서 이목희 의원을 이겼죠. 그래서 그때 뒤집어졌구나. 뒤집어져서 그때.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일단은 1대1 구도를 가게 되면 그 집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의 기상연대가 유지될 거냐 부분도 사실 관건이긴 하죠. 그렇죠. 유지될 것 같아요. 지금 정통한 소식이잖아요. 쉽지 않죠. 이게 여러 사람들이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생각들이 사실 다 다른데 그게 하나로 모일 수 있느냐는 쉽지 않죠. 또 여기에 이제 이훈 전 의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역할을 하실 것인가. 그렇죠. 이게 지금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출마를 열어놓은 상태라서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이제 가셨고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찢었으니까 이제 출마 지금 뭐 사무총장하고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이긴 하지만 사실 출마를 안 하고 이적하는 것은 이적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훈 의원님이 큰 변수로 작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탈당을 하시고 개혁신당으로 가셨어도 여전히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에도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지금 민주당 경선에 세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겠네. 그 변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지지자들에게 누구를 밀어다오
뭐 본인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사실은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 누가 후보가 됐든 이혼 후보님은 나올 것 같아요. 아 결국에 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여기 민주당 이훈 의원님이 탈당하고 이제 요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 했던 게 뭐냐면 근데 문자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저번에는 네. 불출마 선언했고 이번에도 이제 후보 검증 시스템을 넘지를 못한 거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을 하지 못하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전망은 이제 못 세우지 않냐 이런 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뭐 그러면은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금천구 출마의 가능성이 전 높다고 있다고. 봐요. 네, 저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누가 이득이냐? 이게 누가 이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셈법이 복잡한 것 그쵸, 같아요. 복잡하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출마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훈 의원님 이게 정치인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그쵸. 때문에 네, 누가. 내가 출마했을 때 누가 상대 카운터 파트너로 나오는 게 유리하냐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그럴 수밖에 없죠. 없죠. 네. 네. 일단 뭐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설은 일단은 물 건너 가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때 강성환 위원장님도 이제 오셔서 얘기하는데 네. 여기는 그 국힘 입장에서는 험지를 넘어서 사지다. 사지다.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이고. 호남 뭐 이런 건데 지금 국힘의 그 이게 공천 시스템이 일단 윤심과 검심이 좋은 데를 가시고 거기에 일단 현역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볼 만한 데로 오시고 그러니까 대표님과 태영호 지금 의원이 원래 송파가 거긴데 이번에 구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몇 개가 이렇게 선거구로 옮기시는 것 같더라고. 옮겨서. 아니 거기는 공천을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요? 아니 본인들 지역 아니어도 그냥 아무데나 예, 뭐 그렇죠. 원래 어. 오신환 맞죠. 후보도 여기 관악 관악이었죠. 옆에 예. 관악에 계시더니 이번엔 광진? 그렇죠. 고민정 네, 갑자기 그러니까 뭐 미팅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일단은 구로는 구청장이 일단은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구청장이 그 관악하고 금천은 민주당 구청장이죠. 이런 것도 아마 연계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전략공천이 여기가 메리트가 없다. 전략공천으로서 누구를 보내면 메리트가 있을까? 한동훈이 직접 나오면 메리트가 있을까? 아니 근데 사실 하마평에 계속 올랐던 금천구에 오신다고 네네. 했던 분들이 다 이미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 하태경 네. 의원 그다음에 그 장성민. 그리고 이영 장관 중기부 아, 거기도 예. 얘기에 올랐었는데 이미 다른 데로 다 그렇죠. 찾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그러면 네. 일단은 뭐 전략공천보다는 현재 4명 한 분이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네. 그러면은 이훈 의원이 딱 출마했을 때 국힘 입장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훈 전 의원님의 지지 세력은 1차적으로 민주당. 그렇죠. 민주당이 왜냐면 기반이니까. 국회의원을 4번 했고 그리고 네 번이요? 아니 4번. 4년. 4년을 네. 했고 네. 그리고 또 2년 넘게 절치부심 그쵸. 지역에서 훑으셨고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이런 유관 단체 분들 그래도 이제 유성훈 구청장이 또 막연한 사이고 그러면 사실 많은 지지 세력은 물론 국힘에서도 좀 가져올 수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표를 더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 세력이 어디죠? 그러게요. 지지 기반이 지지 일단 기반이 사실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국힘이나 이준석을 바라보고 네. 모인 거고 이낙연을 바라보고 모인 새미래당이 있는데 이낙연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수도권에서 많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전혀 이질적인 그렇죠. 당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할까도 사실은 의문이 있긴 한데 또 이제 주민들 시각에서는 조금 또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선택지가 많아져서 좋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다 나와봐라. 그러니까 그 양당 체제에 사실은 조금 염증을 느끼신 중도
이쪽은 조금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양당 체계에서 지금 최근에 이 정치적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양쪽 다 죽 쓰고 있으니까 이 당이고 저 당이고. 그러니까 제 3의 선택지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고 저는 이렇게 이준석의 그 지지 기반은 약간 이대남으로 지금 지난 대선 때는 이대남으로 이렇게 표현됐던 그쵸. 거고 그러니까 20대 30대 그분들이 이제 20대 30대가 됐겠죠. 근데 이런 분들의 지지세가 이낙연은 사실 서울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데 호남.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 이대남의 문제 이 지지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난 대선 때도 표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선 때도 그 전에보다 그 국힘 후보자에 대한 득표율이 좀 높았다고 그쵸. 저는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확실히 이슈몰이는 이준석이 잘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네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대선에서 국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요번에도 만약에 개혁신당이 없으면 국힘을 지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개혁신당 하면은 그 부분은 가져오겠지. 그렇죠. 국힘에 대한 지지 본인 거는 챙겨오고. 가져가실 거고. 그 원래 그러면 이대남은 그렇지만 이대녀가 있잖아요. 이대녀분들이 이게 이상하게 젠더로 이렇게 막 이게 갈라치기를 해버려서. 해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그런 분들도 민주당에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국힘 싫으니까 이거 가져갈 수 있고 이거는 또 이제 이훈 의원이 또 챙겨갈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훈 의원 기존에 세력이 있을 거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혁신당의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금천구도 판도가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통화했을 때 이훈 의원님도 6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출마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은 정리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냐면 아마 여기도 통합 과정을 마치고 그렇죠. 이게 뭐 다른 데도 막 이렇게 후보자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방점일 거고 이거 자기 고민도 같이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또 양당의 후보가 어떻게 대진표가 만들어지는 그쵸. 것도 살펴보시겠죠. 대진표에 따라서도 네네. 또 영향을 받으니까. 오늘 주인공은 이훈 전 의원. 주인공이 돼버렸네. 아니, 큰 변수가 지금 그쵸? 생겨서 사실은. 그쵸.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7명 후보 중에서 네. 일단 뭐 현역은 경선에서 갈 거고 현역은 가시겠죠. 플러스 네. 1명 또는 2명인데 누가 들어올 거냐? 네. 그렇죠. 이제 조상호, 조승연 아니면 최규혁, 아니 이목희 그리고 박진환. 누가 있죠? 다한 거 아닌가? 또 다 했나? 어떤 후보님을 뺐나요? 빼면 큰일 나죠. 네, 네. 다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한정우. 어머나 죄송해라. 한정우 의원님, 후보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순주 간장님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누가 여기 한 자리 또는 두 자리를 가져. 근데 다들 막강해. 다들 본인이 가실 거라 그러고. 다들 뭐 이게 그 이력이나 이런 게 사실 다들 나름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훌륭한 것 같아서 근데 누가 될 건지가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아우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피 말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요? 네. 나 안 해봐서 몰라. 이거 진짜.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에 네네. 뭐 들어가면 후보자 자체가 정신이 없죠. 그쵸. 그때는 정신이 없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제 어디 가세요 이러면 막 하고 선거운동하고 막 이러니까 뭐 고민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죠. 몸이 힘들지. 그쵸.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피 말리는 시간.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없죠. 기다리는 거잖아요. 맞아. 그 예비 후보 지금 활동하고 아침 인사 그쵸. 이거는 그냥 지금 하는 거지. 인사도 다니시고 활동은 하시지만 정신은 그렇죠. 공간에서 뭐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럼요. 없으니까 만약에 경선이라도 내가 올라갔으면 확실하면 모르겠는데 전화라도 막 하고 막 할 그럼요. 텐데 지금은 계속 피 말리는 그렇죠. 시간이라 이거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헌혈하시면 안 되겠네. 피가 그런 거. 네. 또 오늘 그 총선 이렇게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수다를. 후보자 인터뷰 말고 네. 이렇게 하니까 낯서네요. 그러게요. 아유, 후보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얘기 나누면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색다른 생각? 좀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일단 후보자분들의 이런 어차피 공약 같은 부분들은
사실 요분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그걸 가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약을 마지막에 발표하기도 하는데 최근 트렌드는 공약으로 뭔가 저분의 공약이 막 신박하다 이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베끼기 때문에 거의 거의 비슷하죠. 비슷해요. 대동소이예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많이 보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유세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유세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아마 되면 또 모실 수 있을까? 되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구나. 하여튼 그런 관점들을 좀 바라볼 수 네.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나요? 네. 생뚱맞게 급작스럽게 다음에는 네. 더 따뜻한 봄이 돼서 네, 인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하여튼 좋은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